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25년이 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병원 일정이 너무 바빴어요. 이곳저곳 여러 가지 검사하고 진료받고 또 다른 검사하고 또 다른 진료받고 통증 진료도 따로 받고 이렇게 등등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병원 가서 찍었던 영상들을 모아봤어요. 먼저 저는 새해 들어서 1월달에 CT 검사를 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장 수치가 안 좋아서 이번에는 조영제 주사 없이 찍었어요. 조영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CT 영상이 조영제 썼을 때보다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괜찮을까 염려를 하긴 했지만 일단 그렇게 조영제 없이 찍으니까 확실히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조영제 주사 바늘이 일반 체열할 때 쓰는 바늘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을 때 꽤 아파요. 꽤 아프고 주사를 맞은 후에도 계속 얼얼거리면서 아프고 그리고 CT 찍을 때 조영제가 들어갈 때도 그때도 느낌이 좀 안 좋고 좀 심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장에도 많이 무리가 가는 그런 물질이라서 조영제를 사용하고 나면 물을 많이 마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장 수치가 이번에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CT를 찍었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의 CT 검사실은 엄청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에도 있고 안병동에도 있고 그리고 광해관이라는 그런 옛날 건물에도 CT 검사실이 있어요. 이번에는 엄청 오랜만에 옛날 건물인 광해관에서 CT 검사를 했어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으스스하고 우중충하고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몸도 피곤한데 기분도 좀 다운되는 것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찍고 왔고 이 광해관에서는 예전에 제가 뼈전이 됐을 때도 뼈전이가 돼서 통증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펜타닐 패치랑 펜타닐 설화정 막 먹고 누워서 지내면서 병원에는 휠체어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세게 여러 번 맞았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휠체어 끌어주면서 방사선 치료를 다녔는데 그때 다녔던 건물이 광해관이었어요. 주차장 갔다가 체열하는 걸 깜빡해서 체열실 가는 중. CT 검사하고 나서 원래는 일주일 정도 뒤에 종양내과 진료를 보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CT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때 종양내과 진료를 보기 전에 피검사도 2시간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CT 검사 할 때 검사하러 온 김에 체열 검사까지 같이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니까 나중에 진료 볼 때 2시간 전에 막 체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체열 검사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CT 검사만 하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병원 본관에 올라와서 체열하러 갔어요. 그래서 다시 본관에 올라온 김에 수납도 하고 원래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을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수납도 하고 체열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저는 중증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CT 검사 총액이 거의 30만 원 돈인데 13,700원을 주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관에 체열 검사실이 또 제가 알기로는 2군데가 있어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병원이 커서. 어쨌든 제가 가본 곳은 2군데인데 처음에는 3층에 갔다가 제가 CT 검사를 오후 늦게 받았기 때문에 3층 체열 검사실이 문을 닫기 직전이라 3층에는 못 가고 그 위층에 있는 체열실로 갔어요. 그래서 위층에서 다시 체열 접수를 하고 간단히 체열을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어요. CT 찍고 체열도 방금 했고 주차장 이제 진짜 갑니다. CT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뒤에 진료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때 CT를 찍은 다음 주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에 이번에는 시댁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내려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 너무너무 피곤해서 며칠 또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날 연휴 다음 날이 종양내과 진료 날이었는데 그날 못 가가지고 종양내과 진료를 2주 후에 그 병원에 전화해서 다시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제가 찍었던 CT는 흉부, 복부 CT였고요. 흉부에도 암이 있고 복부에도 암이 있다 보니까 흉부, 복부 둘 다 CT를 찍었고 또 저는 뇌에도 암이 있다 보니까 뇌신경센터에서 검사를 하는 뇌 MRI 검사를 2주 후에 또 찍으러 갔어요. CT 같은 경우에는 병원복을 안 입고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뇌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상하이 병원복을 갈아입고 찍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CT 검사나 뇌 MRI 검사나 둘 다 속옷에 있는 와이어나 몸에 쇠 같은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CT 찍으러 갈 때는 꼭 쇠붙이가 없는 속옷을 입고 쇠붙이가 없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가면 굳이 병원복으로 환복하지 않아도 CT를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뇌 MRI 검사는 이렇게 병원복을 꼭 입고 찍습니다. 뇌 MRI 검사 같은 경우에도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론 CT보다 조영제가 들어가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았어요. CT 찍을 때는 조영제가 들어갈 때 좀 온몸이 전부 막 뜨겁게 느껴지면서 입으로도 막 그 조영제 느낌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뇌 MRI 검사할 때는 조영제가 몸 안으로 들어와도 딱히 그렇게 큰 느낌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냥 조영제 주사 바늘 자체가 아파서 그것만 그냥 조금 우리우리하게 아픈 편인 거지 조영제가 들어갈 때 그렇게 느낌이 안 좋거나 힘들진 않더라고요. 뇌 MRI 검사할 때는. 하지만 뇌 MRI 검사는 검사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0분 정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귀마개를 또 주시거든요. 귀마개를 꽂고 또 소리가 나는 헤드폰을 껴주시는데 헤드폰에서 엄청 잔잔한 음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뇌 MRI 검사하는 소리가 띠띠띠 막 이런 아주 큰 소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20분 동안 계속 나오거든요.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 자체가 잔잔한 음악이랑 같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살짝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병원 선생님께서 끝났습니다 하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깨면서 끝났군 하면서 일어나죠. 저는 이 CT 검사랑 MRI 검사랑 할 때마다 뼈에 요추에 전이가 있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딱 일어나면 그때마다 이렇게 바로 못 일어나거든요. 요추가 아파서. 그래서 엄청 천천히 일어나곤 합니다. 집에 갑니다. 주차장으로. 그리고 MRI를 찍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완화의료 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완화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 안병동에 또 왔어요. 제가 완화의료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완화의료 진료를 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진료 전에 통증 평가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평가지 작성을 하고 그 평가지를 교수님한테 드리고 진료를 받어요. 이전에는 진료 받기 전에 상담실에 들어가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약을 이렇게 먹고 있고 밥은 잘 넘어가는지 잠은 잘 자는지 상담을 하고 완화의료 교수님 진료를 보는데요. 이제는 상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통증 평가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완화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 통증 진료에서 처방을 받는 약이 울트라셋이랑 구토 방지 약인 맥페란을 처방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아픈 곳이 장폐색 수술한 이후로도 계속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장협착이라는 거는 나아지는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고 설사도 너무 자주 하고 배도 엄청 아프면서 설사해요. 그래서 매일 찜질팩을 배에 올려놓거나 다리나 발에 계속 찜질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장협착 때문에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다 보니까 장으로 음식물이 잘 내려가야 위도 편안한데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니까 위장도 같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심하면 울렁울렁거리고 체한 것처럼 머리도 아프고 막 속이 너무 안 좋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서 막 토할 것 같이 너무 심할 때는 구토 방지제인 맥페란을 종종 먹어요. 그리고 펜타닐 금단 현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가 남아있어요. 벌써 펜타닐을 끊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펜타닐을 복용을 하면서 펜타닐 패치를 사용을 했던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펜타닐 금단 현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금단 현상 그 느낌이 아주 좀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아픈 그런 통증이랑 좀 다른 결의 통증인데 그 괴로움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것도 매일매일 일상생활하고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펜타닐 금단 현상 때문에 많이 지장이 아직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5일 후에 종양내과 진료를 보러 갔지요. 이날 2주 전에 찍었던 CT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종양내과에서는 이렇게 CT 결과나 암에 관한, 암이 커지나 작아지나 딱 종양 치료에 관한 부분만 진료를 봐주고요. 그리고 암이나 암 치료 때문에 생긴 통증들은 완화의료 진료에서 종합적으로 봐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약 하나 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진료를 봐야 할 정도로 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양내과에서 간단하게 처방을 받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종양내과에서 통증 관련 약도 같이 처방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펜타닐 금단 현상 통증이 있다 보니까 종양내과 따로 통증치료 따로 이렇게 진료를 2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오랜만에 CT 결과지를 같이 떼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CT 결과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종양내과 진료를 보면서 교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 정도만 그냥 듣고 진료는 끝나는 편이고요. 자세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이걸 떼봐야지 좀 더 CT 결과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여기 이런 부분도 있었네? 내 몸에 이런 문제도 있었네? 이렇게 CT 결과지를 떼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CT 결과지를 떼보면서 나도 몰랐던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CT 결과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겸 그런 부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CT는 똑같이 유지 중이래요. 폐에 있는 암도 계속 유지 중이고 배에 있는 암들도 계속 똑같이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뼈 스캔은 제가 좀 자주 찍기에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되게 CT보다 더 간간히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뼈 스캔을 안 찍었어요. 안 찍고 다음 CT 때는 뼈 스캔도 같이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뼈 스캔 결과는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CT 결과지를 번역기 어플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흉부, 복부 CT 중에서 흉부 쪽 검사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자궁경부암 3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진단 받았을 때 3기 말로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에는 처음 첫 진단을 받았을 때의 기술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이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4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제가 원래 심장에 가까이 붙어있는 폐 쪽에 제일 큰 암이 있고요. 그리고 요추에 전이가 됐고 골반에도 전이가 됐었는데 요추 입원에서는 전이 변화가 없다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복부 쪽 CT 결과인데요. 일단 양쪽에 요관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장폐색은 CT상 없다고 해요. 제가 장폐색 수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폐색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신에도 전이가 됐었고 복수도 있었고 그리고 옆구리 쪽에 근육 근처에도 크게 있었고 등등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부신에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조그만 게 남아있어서 그 크기가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미하게 수신증이 있다고 해요. 이런 수신증이 있다 이런 얘기는 종양내과 진료실에서는 못 들었거든요. 그냥 암 크기가 변화 없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듣고 진료가 끝났는데 이렇게 CT 결과지를 보니까 수신증이 조금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관 스텐트를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측 신장 중간 내측에 출혈성 신장 낭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혈뇨를 좀 보고 그랬었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이 CT 결과지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진료실에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던 부분이라서 결과지를 보니까 이렇게 신장 쪽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복부 및 골반 쪽. 제 골반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암이 있는데 거기도 더 커진 병변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복수가 살짝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골반 쪽에.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복수가 왜 생겼을까요? 이런 부분도 진료실에서는 못 들었던 부분인데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나서 진료를 받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텐데 진료가 끝나고 이 결과지를 떼본 거라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CT 결과지 자체도 CT를 찍고 나서 바로 빨리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진료를 보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수님 진료 전에 CT지를 떼어보려고 가보면 아직까지 결과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CT 결과지를 떼어봤고요. 뇌 MRI 결과지도 같이 떼어봤는데 뇌 MRI 결과지는 뒤에 지금 뇌신경센터 진료 브이로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종양내과 진료 보고 그 다음 날에 또 바로 뇌신경센터 진료가 있었어요. 뇌신경센터 진료 같은 경우에는 뇌 MRI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진료예요. 뇌신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암병동이 없고 병원 본관에 있는데요. 본관에는 확실히 암병동보다 산원도 많고 특히 뇌신경센터를 보러 가면 훨씬 더 연령대가 높은 것 같아요. 뇌신경센터에 가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아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없을 정도로 환자분들이 빽빽하게 갈 때마다 빽빽하게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좀 피곤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만 쓰고 다녀서 병원은 여러 번 갔는데 의상이 똑같다 보니까 다 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옷은 똑같지만 다 다른 날입니다. 그리고 뇌 MRI 검사 결과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3개월 전에 찍었던 뇌 MRI 검사에서는 또 작은 게 또 새로 발견이 돼서 그거를 추적 검사하기 위해 이렇게 3개월 뒤에 또 뇌 MRI를 찍은 거였는데 그게 다시 안 보여서 종양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원래 3개월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작은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뇌 MRI를 3개월마다 찍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6개월 뒤에 MRI를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교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뇌 MRI 결과지를 이렇게 또 떼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저는 뇌 다발성 전이가 2019년에 생겨서 뇌 쪽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했었고요. 감마나이프 수술 저는 진짜 아팠어요. 좀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좀 많이 아프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악몽인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중간에 또 병변이 보이기도 하다가 안 보이기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추적 검사 결과지를 한번 볼게요. 좌측 두정엽에서 새롭게 발견된 미묘한 증강결절성 병변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데 이게 혈관 증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저핵의 작은 증강 병변에는 변화가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해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더 커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요한 허혈성 병변, 출혈, 수두증, 덩어리 또는 위축이 없습니다. 대뇌 방구, 소뇌, 뇌간, 뇌실, 축의 공간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좌측 두정엽에서 새롭게 발견된 미묘한 증강결절성 병변이 보이고 혈관 증강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기저핵의 작은 증강 병변에는 변화가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이 뇌의 종양이 다시 자라나지 않고 계속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혹시 제가 예전에 썼던 면역 항암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교수님께서 뇌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랑 관련 없다고 엄청 물어보자마자 막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요. 종양이 이렇게 더 커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많고 맛있는 것도 좀 잘 못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체하는 것처럼 계속 속이 안 좋고 그럴 때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보기로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고 설날에 시댁에도 내려갔다 오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본업인 그림 작업을 잘 하지 못하고 몸이 너무 몸살의 상태도 많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누워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상도 좀 많이 밀렸어요. 컨디션이 빨리 좋아져서 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그림도 많이 그릴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김쌤